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경기 침체, 제2의 대공황으로 갈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사태가 제2의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코로나가 몇 년 끌지 않는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의 정책당국, 특히 미국 페드와 재무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페드와 재무부가 과거 위기 때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대공황 시절에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페드와 정부가 대공황 시절 어떻게 사태를 악화시켰는지를 보고 최근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주식시장과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황과 최근 경기 악화는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공황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돼서 공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실업자들이 양산되었고, 최근 경기 악화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대책으로 소비가 급감해서 실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수준은 대공황급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70만 건에 못 미쳤는데 최근 300만 건과 600만 건을 초과하였습니다. 최근의 대응책이 역대 베스트급이라 한다면 대공황 시 나온 대응책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대공황 시절 나온 잘못된 정책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금리 인상이고, 둘째가 보호무역이며, 셋째가 재정균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정책 실패, 금리 인상. 아래 그래프는 대공황 시절 S&P 500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미 페드는 대공황 기간 중 금리를 인상하고 그 결과 미 국채 수익률도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모자랄 판에 왜 인상했을까요? 당시에 근본이제 때문인데요. 근본이제 하에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나라의 금보유량이 곧 그 나라의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금도 유출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금 유출을 두려워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이로 인하여 주가는 추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실패는 보호무역입니다. 1929년 주가 폭락 후 당시 미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 수입 관세를 올려 미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대로 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법안인 스무트-헐리 관세법을 실행하였습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올려
국제 교역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은 1929년 52억 달러에서 1932년 16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대공황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세 번째 정책 실패는 재정 균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재정 균형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있던 후보는 대공황 중에도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로 1932년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대공황 시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 대응에 잘못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최근의 정책 대응을 요약해서 봅시다. 최근의 미국 페드와 재무부의 정책 대응에 관해서는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로 생각되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정책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금리 인하이고, 둘째, 양적 완화를 통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이며, 셋째, 2조 달러 재정 지출입니다. 이 세 가지 대책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나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공황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미숙한 정책 대응이 대공황을 더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의 경기 침체는 거의 대공황급이나 미국 페드 및 재무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가 몇 년간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제2의 대공황이 나올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